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송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영이는 못 온다 했고, 다정이는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자, 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운동과 충돌이야. 여기 운동량, 운동에 의한 운동량, 걔가 충돌했을 때 물체들이 받는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을 배우는 게 핵심이다. 오늘 과제는. 자, 적어 놓으면, 여기다 그냥 한번 적어 놓으면, 운동량 P는 MV로 정의를 할 거고, 충격량 I는 FT로 정의할 거다. 이 M은 물론 질량이고, V는 속도, F는 힘이고, 시간은 세컨드 단위를 사용할 거야. 자, P는 MV, I는 FT. P는 MV, 운동량 P는 MV, 충격량 I는 FT, 충격량 I는 FT, 운동량 P는 MV, P는 MV, I는 FT. 공식을 일단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공식만 기억하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공식을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운동량을 배우기 앞서서 먼저 제시하는 게 관성인데, 관성이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의 운동 상태라 하면은 운동의 방향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는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힘이 작용을 해야 될 거고, 속도를 바꾸려면 또 힘이 작용을 해야 돼. 그래서 관성이 작용해서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방향도 바뀌지 않고 속도도 바뀌지 않는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물론 정확하게 이 힘은 알짜 힘, 실제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알짜 힘이 0일 때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1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물체가 있다면 걔는 계속 10m/s의 속력으로 달릴 거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속도 변하지 않으면서 직선, 방향도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그 힘이 작용을 해야 운동 방향도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속력도 변할 수 있는데, 속도도 변할 수 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관성은 언제 더 큰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란 힘도 더 크게 작용한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미탈진 길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쪼매난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 쪼매난 돌멩이가 굴러 떨어질 때 얘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또는 내가 얘를 멈추게 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가진 힘으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진다. 질량이 큰 녀석이지. 그러면 내가 이 굴러 떨어지는 이 녀석의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질량이 클수록 굴러가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하는 게 관성이다. 관성은 이해되죠? 이유리야. 둘이 1대1로 수업하니까 아주 그냥 분위기가 아주 좋구만. 자,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크게 작용합니다. 핵심이다 이걸.
그러니까 같은 속력으로 달리는 버스와 택시가 있다면 택시보다는 버스가 아무래도 지면이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버스의 관성이 크기 때문에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기가 더 어렵다.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성을 그냥 관성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관성을 뭐 운동 관성, 정지 관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현상, 요거는 정지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 관성이고,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운동 관성이다. 어차피 관성입니다. 자, 그러면 버스도 정지해 있었고 나도 정지해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가버리면 나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뒤로 넘어진다. 자, 수레도 가만히 있었고 여기 있는 물통도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수레가 가버리면 물은 뒤로 쏠린다. 왜? 물이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지 관성이에요. 혹시 시험 문제에 관성을 동일하게 물어보면서 이거를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으로 구분 지어서 묻는 경우도 있어. 그럼 다음 중 관성 중에서 성질이 다른 것은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운동 관성과 정지 관성으로 구분 지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 얘는 버스가 잘 가고 있었고 나도 잘 가고 있었다. 둘 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나는 계속 가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 이야기. 수레가 잘 가고 있었고 여기에 얹어져 있는 물도 잘 가고 있었다. 둘 다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수레가 갑자기 멈추면 수레만 내가 붙잡은 거니까 물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물이 앞으로 이렇게 쏠릴 수 있다. 요거는 수레와 물이 둘 다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레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서 물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그런 느낌이다. 아, 그렇구나. 요건 뭔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관성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관성과 안전. 관성은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시켜 줍니다. 자, 안전띠는 안전띠 작용 원리는 난 잘 몰라도 돼요. 차가 잘 가고 있었지. 나도 차랑 같이 얹어져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차가 갑자기 멈추면 내가 가려고 하잖아. 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좀 한 100km 정도 달리다가 차가 정면 충돌을 하면 이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한 100m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사람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근데 여기에 안전띠가 사람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준다. 이것도 관성에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사람 100m 날아갔으면 죽을 거야. 근데 이 안전띠 덕분에 내가 살 수도 있다. 이거. 그냥 관성과 안전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해준 거고. 자, 이런 것도 물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니까 물어볼 수도 있다. 자, 돌멩이가 여기에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럼 돌멩이 정지해 있고 실 A 쪽이 있고 B 쪽이 있다. 그러면 얘들 다 정지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실을 아주 빠르게 잡아당기면 돌멩이는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힘 때문에 실을 빠르게 당기면 이 아래쪽 실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빠르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이 돌멩이를 같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요 위쪽 실이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게 당기면 얘가 정지에 있으려고 하니까 밑에가 끊어질 거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돌멩이가 같이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가 끊어질 거다. 이것도 관성과 관련되는 현상입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두루마리 휴지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내가 이걸 잡고 세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뚝 끊어진다. 근데 이걸 잡고 천천히 잡아당기면 여기에 돌돌돌돌 풀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거다. 그쪽이. 왜? 저 두루마리 휴지 자체가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지관성이야. 자, 요거는 세게 잡아당겼을 때는 정지관성. 얘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이게 될 거니까 위쪽이 끊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들이야. 자, 일단 여기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크게 두 개를 치세요. 운동량 P. 자,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다.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P는 mv, P는 mv. 그러면 질량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다 이거죠. 그러면 킬로그램과 미터 퍼 세컨드를 곱한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게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운동량. 그러니까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지금 처음이니까 단위에 익숙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처음이니까. 아니, 단위 괜히 생각하다가 고생하지 말고,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자, 이 물체가 2kg짜리인데 얘가 5m per second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얘 운동량이 얼마냐 물어보면 P는 mv, 질량은 2, 속도는 5. 얘 운동량 10입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정확하게 적어줘도 된다. 지금은. 물론 내가 10이라고 적었지만 나중에는 이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단위를 사용하지, 단위까지도 나중에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초보 단계에서는 속력이 질량이 2, 속력이 5면 얘 운동량은 그냥 10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주의할 거는,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5m per second의 속력이라고 적었거든.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가는 거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았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5m per second, 부호를 붙일게요 그냥.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얼마냐? 질량 2에 속도는 마이너스 5, 운동량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잡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을게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운동량이라는 것은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잡자 이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왼쪽을 플러스로 잡고 싶습니다. 오른쪽 마이너스로 해도 돼. 어떻게든 해도 돼. 그러니까 일관된 방향성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라고 잡을 거고, 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내가 적어 놓을게. 일단 이 단위는. 자,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 커질 거고, 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운동량 커지겠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방향은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우리가 속도를 표현할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속도,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속도라고 분류할 거니까 운동량의 값도 속도가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로 구분해서 적어주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P는 MV. 유리씨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응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충격량 I. 여기에도 별표 2개 치고, 충격량 I는 정의가 힘 곱하기 시간이야. 힘과 시간의 곱.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다.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이라고 부르는 거는 힘은 뉴턴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시간의 단위는 일반적으로는 세컨드, 초 단위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충격량의 단위 I는 FT에서 이 F의 단위는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FT다.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다. 그럼 얘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다.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가 이게 모양이 다르죠? 그럼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 그럼 당연히 힘을 크게 쓸수록 충격량 커질 거고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커지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줬을 때 충격량을 플러스라고 정의할 거고 왼쪽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그 충격량을 마이너스로 정의할 거야.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운동량, 충격량 둘 다 오른쪽, 왼쪽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P는 MV, I는 FT를 기억을 하고 내가 이 단위 가지고 조금 장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힘이라는 단위, 뉴턴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도입이 된 거냐면 뉴턴이라는 거는 힘의 단위인데 이 뉴턴이라는 것의 정의는 어떤 물체 1kg짜리 얘의 가속도가 1m/s 제곱 1kg짜리 물체의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도록 해주는 힘, 그 힘을 뉴턴이라고 정의를 했거든. 그래서 이게 F는 MA라는 아주 근본적인 식이야. F는 MA.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것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럼 뉴턴이라는 것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 뭐고?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뭐고?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요거를 쓰기가 불편하잖아. 요걸 매번 이렇게 길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얘를 뉴턴이라는 한 글자로 바꾼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 뉴턴이라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뉴턴이잖아. 이게 뉴턴이잖아. 거기에다가 세컨드를 하나 곱해버렸지. 그럼 분자의 세컨드하고 분모의 세컨드 하나가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뉴턴 세컨드라는 이 단위는 실제 이 단위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단위가 되겠지. 그럼 여기 운동량의 단위랑 충격량의 단위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두 개의 단위가 어떠냐? 똑같은 단위인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가 완전히 같아.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전환되어도 어차피 스케일이 같은 거고,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전환이 된다 해도 어차피 동일한 스케일의 값이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차피 같은 단위다.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은 얼마든지 쉽게 상호 호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가진 어떤 운동량이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충격량이 나의 운동량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자. 똑같다 어차피 단위가. P는 MV고 I는 FT인데 이 두 개가 어차피 같은 거다 이거죠. 어차피 같은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뒷바닥 여기까지 내가 설명하고 문제를 여기까지 설명하고 풀게 그냥.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쉽게 생각합시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서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 자, 봐봐.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고, 충격량은 그 물체에 가해진 임팩트, 물체에 가해진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봐라. 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원래 운동량 10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자, 운동량이 10이다. 질량과 속도의 곱이 10이다. 근데 내가 이 운동하는 물체의 뒤통수에다가 잘 가고 있는 이 물체에다가 충격량 20을 때려박았어. 잘 가고 있는 아를 더 잘 가라고 뒤통수를 쳤다고. 그러면 얘 원래 운동량은 10이죠. 잘 가라고 가는 방향으로 충격을 20을 더 줬지. 그러면 요 녀석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나 될까요? 30 맞아. 30 맞아. 오케이. 30 맞아요. 오케이. 되겠니? 자, 이 물체가 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50의 운동량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얘를 반대 방향으로 오지 말라고 때렸어. 얼마로 충격량을 가해줬냐면 마이너스 30을 때렸어요. 그러면 얘의 원래 운동량은 얼마고? 50인데 오지마 30 때렸지. 그러면 이 녀석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이 맞아. 20이 맞아. 그러면 얘가 운동량이 20이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플러스. 지금 얘는 원래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지. 근데 30둘 맞았죠? 그래도 어느 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보다는 얘가 속력이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느려졌을까? 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노?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나중에 한 대 쭉 맞고 나서는 오른쪽.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가 어떠니? 커졌어. 그럼 속력이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빨라졌을 거야. 플러스는 오른쪽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운동량은 50이야. 근데 오지 말라고. 반대편으로 충격량을 마이너스 70을 때렸습니다. 그럼 얘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여기 한 대 뚫 맞지?
자, 원래 뚫막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노?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 대 뚫맞고 나서는 어느 쪽이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대.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한 대 뚫맞고 뒤집어진 거다 이거죠. 야는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한 대 뚫맞고 속력이 느려진 거다 이거죠. 얘는 잘 가고 있었는데 한 대 뚫맞고 속력이 더 빨라진 거다 이거죠.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정의 하나를 너가 문제 풀 때 써야 되는 거를 하나 도입을 할게요. 충격량은 나중의 운동량 빼기 처음의 운동량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적용해 볼게요. 충격량 얼마니? 20은 나중 운동량. 여기 첫 번째 예시에서 30 빼기 처음 운동량. 처음 운동량 10. 30 빼기 10 하면 20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에도 적용을 하면 충격량 얼마니? 마이너스 30이죠. 나중 운동량 얼마니? 20 빼기 처음 운동량 5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하면 충격량 값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예에서는 충격량이 얼마니? 마이너스 70이죠. 나중 운동량 얼마? 마이너스 20 빼기 처음 운동량 5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70이죠.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계산을 때려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다. 그래야 계산이 좀 편리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네가 이걸 다 이해를 했거든요, 유미씨. 이걸 다 이해했으면 좀 장난 같지만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체의 충격이 가해지면 속도 변화가 나타날 거고 그 속도 변화에 의해서 운동량의 변화가 나타날 거다.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상호 전환이 됩니다. 자, 처음에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었죠, 임마, 이 자식. 왜 늦었어? 저 앞에 앉아. 저 뒤에 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저 앞부분은 내가 오늘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좀 앞부분 좀 들어봐라. 자, 이건 좀 중요한 거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빨리 체크해라. 128쪽, 129쪽. 자, 얘한테 물체의 운동을 힘을 주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힘을 더 주면 오른쪽으로 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하자. 소민아, 운동량, 충격량 모르지? 네. 오케이. 아우, 망했습니다. 129쪽이야, 지금 현재는. 일단, 여기 전부 다 실시간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봐.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P는 MV, I는 FT. P는 MV, I는 FT.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여기는 힘이고 여기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시간이 5초 될 때까지 꾸준하게 10N의 힘을 꾸준히 가해줬다. 5초 동안. 그러면 내가 이 물체에 가해준 충격량 I는 FT로 구하기로 했는데 나는 몇 뉴턴의 힘을 꾸준히 가했냐면 10뉴턴이고 그 힘을 가해준 시간은 5초다 이거죠. 그럼 내가 가해준 충격량은
50 뉴턴 세컨드일 거고 이 면적 자체가 힘 곱하기 시간이면 이 면적 자체가 충격량이다 이겁니다. 자, 요 그래프에서도 힘이 강해졌는데 시간에 따라서 힘이 이렇게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졌죠. 그럼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 이 면적 자체가 뭐다? 충격량이다 이겁니다. P는 mv, I는 ft에서 정의가 될 거다. 일단은 P는 mv, I는 ft만 잘 적용을 하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 일단 132쪽에 4번 문제 요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일단 궁리를 해봐. 내가 같이 풀어줄 테니까 천천히 일단 궁리를 해봐. 스타트.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들도 최대한 나는 정답을 모르지만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왜 이래? 자, 일단 이 문제는 우리는 P는 MV하고 I는 FT. 우리가 아는 공식은 이거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물체의 그래프의 양상을 한번 봅시다. 시간이 0초일 때 이 물체 P는 MV를 계산해 보면 질량이 얼마고? 질량은 2죠. 속력은 0이었죠. 그럼 얘의 운동량은 0이었어요. 근데 2초가 되었을 때는 P는 MV를 계산해 보면 질량은 여전히 2잖아요. 근데 2초일 때 속력이 얼마고? 4죠. 2초가 되었을 때의 운동량은 얼마다? 8인 거죠. 그럼 0초일 때의 운동량은 0이고 2초일 때의 참나. 아니 5번이라며 둘이 같이. 잠깐만. 2초일 때 운동량은 2초일 때 자동차의 운동량 P는 mv 질량 2 곱하기 속도 속력 4 운동량은 8이죠. 단위는 일단 신경 쓰지 말자. 8이 맞나 안 맞나? 8이 맞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 구간에서의 운동량을 물었습니다. 나 구간. 소민아, 네. 운동량의 정의가 뭐라고? P는 MV다. 근데 이 물체의 M, 질량이 얼마니? 2죠? 질량 2라고 적어놨죠? 근데 유리야, 나 구간에서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니? 속력이 꾸준히 4죠? 그럼 나 구간 전체를 지나갈 때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다? 8이다. 아유 참나. 틀렸습니다. 자, 물체의 힘을 받는다. 자,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의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속력이 느려질 것이다. 힘을 받는 방향대로 속력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속력이 더 느려질 수도 있다. 그러면 속력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얘는 힘을 받지 않은 겁니다. 힘을 받아야 속력이 변해. 근데 이 가 구간에서는 속력이
쭈루룩 변하고 있죠. 여기 힘을 받았고 속력이 안 변하지 힘을 안 받았고 다음 구간에서는 속력이 4였는데 점점 느려져서 정지했잖아요. 힘을 받았죠. 힘을 받은 구간은 가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좀 섭섭하네. 박수도 치고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가서 일단 소민아 한번 해보자. 6번 문제 도전. 내가 또 문제 풀면서 개념을 다시 꼼꼼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풀면서 P는 MV, I는 FT. 우리 이 공식만 사용하자. 다른 거 없다. P는 MV, I는 FT. P는 MV, I는 FT. FT 아일랜드라고 하죠. 뭐는? 파이브 트레즈 아일랜드 5개의 보석이 있는 섬. 종이만 답은 유리 답은 들렸는 거 알아. 그래 이야기해봐. 네, 풀고 있어. 보고 있어. 일단 내가 한번 해볼게. 유리 몇 번이라고? 자, 일단 내가 이거 하나 풀어줄게요. 자, 칠판. 자, 너가 알아야 되는 공식은 P는 MV, I는 FT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물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했으니까 요놈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를 때려야 돼. 그리고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의 운동량은 분명히 플러스 값이라고. 자, 그러면 얘는 질량은 m이고 속도가 2v니까 얘의 운동량은 굳이 내가 부까지 같이 적어주면 플러스 2mv일 겁니다. 자, 근데 이 물체가 열심히 달려와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벽이 이 물체를 때렸겠죠? 그럼 벽에 부딪히고 나서 이 물체는 뒤로 열심히 달려온다. 그러면 얘의 운동량 P는 뒤쪽으로, 왼쪽으로 가니까 이 운동량의 값은 마이너스일 거고 질량과 속도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mv의 운동량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소민아, 네가 오른쪽으로 운동량 50으로 가고 있었거든?
가고 있었는데 요 벽한테 한 대 뚫 맞았어. 한 대 뚫 맞았고 요 벽에 부딪혀서 네가 운동량 20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네가 이 벽한테 얼마로 뚫 맞았을까? 마이너스 70을 뚫 맞은 거죠. 내가 50을 잘 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70 뚫 맞고 뒤쪽으로 온 거야.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70이죠. 내가 50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70으로 뚫 맞았더니 마이너스 20으로 튀어나온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질문. 내가 50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벽이 혹시 나를 30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노? 30으로 때리면 나의 운동량은 나 50으로 가고 있었는데 30도 맞았잖아. 그럼 내 운동량은 얼마? 얼마? 20 맞아.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럼 벽이 30을 때렸는데 나는 20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돌진하죠? 그럼 이 벽이 무너지겠지. 자, 근데 내가 50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벽이 나를 정확하게 마이너스 50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노? 나의 운동량 얼마? 0 되면 여기 딱 그냥 멈추겠죠. 속력이 0이 되는 상황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라. 원래 내가 운동량이 EMV였는데 나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MV로 변했다고. 여기가 0이라 치면 EMV였는데 마이너스 MV로 변했다. 원래 내 운동량은 이만큼이었는데 운동량이 이렇게 변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MV가 맞습니까? 얼마 변했습니까? 나 EMV였는데 마이너스 MV 됐지. 유리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 맞아. 3MV 변했어. 내가 원래 2였는데 마이너스 1이 됐다고. 2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졌다고. 그럼 나 숫자 얼마 변했어요? 3 변한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3MV야. 틀렸어요. 그럼 내가 2MV로 잘 가고 있었는데 벽한테 뚫 맞았더니 충격량을 받았더니 마이너스 MV가 됐지. 그럼 내가 벽한테 맞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마이너스 3MV의 충격량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3MV인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3MV입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충돌할 때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보다 벽이 물체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가 크다. 자, 물체가 있다. 여기 벽이 있고 물체가 있다. 둘이서 어쨌든 정면 충돌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내가 손이 좀 불편하지만 내가 이 벽을 때려볼게. 이 벽을 내가 이 벽을 10N으로 때리면 내 손이 10N만큼 아픈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벽을 100N으로 때리면 여기도 얼마만큼 아프다? 100N만큼 아플 겁니다. 내가 세게 때리면 벽도 나를 때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두 물체가 지금 정면 충돌을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체가 받는 힘이나 이 벽이 받는 힘이나 그 힘의 크기는 어떨 거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크고 작은 게 없다고. 그러면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랑 벽이 물체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같아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큰 힘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정답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 요 옆에 있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P는 MV, I는 FT 이 공식밖에 모른다. 다른 대단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식 두 개를 싹 다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소민이가 2번이라 했고 유리는 보니까 2번 아니면 4번인 것 같다. 자, 보자, 형제. 자,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지금 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많이 모른다. P는 MV하고 I는 FT밖에 모른다. 우리는 이 공식 가지고 이 공식 두 개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축구공은 500g이니까 얘는 0.5kg일 거고 원래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얘의 원래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0.5 곱하기 10이니까 얘의 운동량은 5야 5. 물론 우리가 부호를 쓰자면 플러스 5일 거야. 자, 근데 와서 오다 보니까 이 발이 공을 찼죠. 물론 발이 공에게 충격량 FT라는 충격량을 가했을 거고 그렇게 충격량이 가해지고 나니까 이 공이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물론 질량은 0.5kg이고 속력은 반대 방향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5일 거고 그럼 얘의 운동량 P는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15 곱하기 0.5니까 얘는 7.5의 운동량을 가지고 뒤로 튀어나갔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발이 공을 찼잖아. 이 충격량은 얼마겠니? 여기서 그대로 계산 때리면 5로 오던 놈을 7.5로 돌려보냈죠. 그럼 이 발이 공에 가해준 충격량의 값은 얼마다? 12.5. 물론 부호를 굳이 쓰자면 마이너스를 가해줬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어요. 자, 근데 발은 공을 왼쪽으로 찼지만 공은 발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줬을 거야. 공은 발을 오른쪽으로 때렸을 거고 발은 공을 왼쪽으로 때렸다고. 서로 땅 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축구공이 발에게 힘을 가했는데 그 발에게 힘을 가해준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축구공이 발한테 가해준 충격량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가해줬다. 맞습니다. 어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발이 축구공에 가한 충격량은 12.5다. 마이너스 12.5다. 충격량의 값은.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라 했으니까 부호 신경 쓸 필요 없고 12.5가 맞다. 그러면 이 충격량 I는 FT인데 이 I가 얼마다? 12.5다. I는 FT. 우리 공식이 두 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12.5고 힘은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여기에서 가해진 힘은. 근데 힘을 가해준 시간이 0.1세컨드라 했어. I는 FT인데 충격량은 내가 알고 시간은 0.1이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힘을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힘은 0.1분의 12.5니까 분모분자에 10 곱하면 125 힘이니까 당연히 뉴턴일 거야. 발이 축구공에 가한 힘의 크기는 125뉴턴의 힘을 0.1초 동안 가해줬습니다. I는 FT에서 네가 I가 12.5라는 걸 알았고 힘은 내가 모르지만 시간 0.1초 동안 가해줬거든. 그러니까 가해준 힘의 크기는 125뉴턴이다.
그러면 디귿보기도 맞다 이겁니다. 소민아 뭐가 이해 안 되노? 힘 이거 이해 안 되나? 자, 우리는 INFT밖에 몰라. 자, 그러면 내가 힘을 다시 계산을 하면 내가 여기에 쭈루룩 설명했을 때 여기 사이에서 발생한 충격량이 12.5인 건 알겠지? 소민아 알겠지? 그럼 충격량 I가 12.5다. 근데 I는 FT라며 힘과 시간의 곱이라며. 근데 12.5인데 시간이 0.1초 동안 내가 때렸다고 축구공을. 그럼 F와 T를 곱한 게 12.5가 돼야 되니까 125 곱하기 0.1 해서 12.5가 된 거라고. 그럼 내가 가해준 힘의 크기는 125 뉴턴이 맞습니다. 자, 요거 연습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된다. 어차피 오늘은 바로 밑에 문제도 좋겠지만 10번 문제 이것도 내가 좀 풀어볼게요. 일단 자네들이 풀고 이 문제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뒷페이지에 10번 문제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나올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P, MV, FT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기 어려운 부분이야. 자, 어떤 한 녀석은 질량이 4m짜리인 자동차고 질량이 m인 자동차가 각각 V, E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었고 둘 다 이 벽에 충돌을 한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정지했다라는 것은 속력이 얼마고? 0인 거죠. 그러면 얘들이 와서 벽에 부딪혀서 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 차가 여기 와서 딱 정지했다. 이 자동차도 일로 와서 여기서 정지했다 이겁니다.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X, Y 중에서 어느 쪽의 면적이 더 넓다? X의 면적이 더 넓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 점검 먼저 할게요. 자, 힘, 시간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뭐다? 곧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다.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맞지? 힘, 시간 그래프에서 힘과 시간의 곱이 이 면적이 될 거 아닙니까? 힘 이만큼 받았고 시간 이만큼 받았으니까.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충격량인데 X와 Y가 있다 하면 X의 면적이 더 크다 했으니까 이쪽이 좀 더 큰 충격량을 받았고 이쪽은 작은 충격량을 받은 녀석일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충격량에 대한 데이터는 나 그림을 통해서 보면 될 거야. 가를 보면 자, 소민아 요 녀석의 운동량이 얼마니? 요 A 질량 곱하기 속도 4mv 유리야 요 녀석의 운동량이 얼마니? 2mv제. 근데 얘가 잘 와서 벽에 충돌한 다음에 멈췄죠? 그러면 소민아 멈췄으니까 얘 운동량이 얼마니? 0이죠. 질량은 4m인데 속력이 0이 됐으니까. 그러면 유리야 여기 와서 멈췄지? 멈췄으니까 운동량이 얼마?
0이죠. 아, 원래 4MV의 운동량인데 운동량이 0이 된 거지. 그러면 소민아, 두 명만 있으니까 한 놈 계속 주면 소민아, 그럼 얘는 충격량 얼마 받았니? 4MV의 충격량을 받았고 얘는 유리야 2MV의 충격량을 받았죠.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더 큰 충격량을 받았습니까? A가 더 큰 충격량 받았으니까 요게 A고 요게 B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보기부터 해결할게요. 운동량의 변화량 A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소민아, A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니? 4MV 변했고 유리야, B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2MV 변했지.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A가 B의 2배이다. 헐. 그러면 자네들이 3번과 5번을 고민했다는 것은 일단 기억까지는 제대로 해석을 했네요. 해석이 이렇게 와서 기억을 맞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이론으로 해석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해석이 됐네. 그 다음에 X는 A의 그래프이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헷갈린다. 이것 보기. 이걸 좀 올렸을까요? 이걸 좀 올렸을까요? 이거는 A고 이거는 B다. 자, 평균 힘. 잘 봐요. 평균 힘. 자, 평균 힘은 어쨌든 우리가 아는 공식은 I는 FT고 평균 힘이라 했으니까 F 구하라는 거죠. F는 T분의 I지. 그럼 우리 이 공식 쓰면 돼. 어차피 우리는 I는 FT를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A가 받은 평균 힘 FA는 A가 충격량 얼마 받았니? 4MV 받았죠? 4MV의 충격량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시간 T는 몇 초? T 0초를 받았죠. 이게 A가 받은 힘의 식이야. 그 다음에 B가 받은 힘의 식은 T분의 I로 들어가야 돼. 어차피 우리는 INFT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는 거라고.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2MV죠. B가 받은 힘의 시간은 2T0죠. 난 그대로 요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I는 FT에서 F는 T분의 I로 전환한 다음에 I는 이미 다 계산을 해놨잖아. T는 그래프에서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2를 약분하면 얘는 T분의 4MV고 얘는 T분의 MV니까 받은 힘의 크기는 몇 배다? 몇 배? 4배의 힘을 받았습니다. 이거 맞출 뻔 했는데 이거 좀 아쉽네. 둘 다 3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힘의 크기는 몇 배다? 4배다, 4배. 2배가 아니고 4배다. 조금 섭섭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5쪽으로 와서 2번 135쪽에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일단 소민이는 3번, 유리는 5번.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게 없다. 우리는 P는 MV,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I는 FT,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운동량부터 체크를 하자. 질량 얼마? 2. 속력 10. 소민아, 운동량 얼마? 20으로 가고 있었어. 20으로. 20이라고 쓸 거야. 얘는 질량 2kg일 거고 벽에 한 대 뚫 맞고 나서 뒤로 나오고 있죠. 유리야. 얘의 운동량은 얼마? 그냥 10인데 부호를 굳이 쓰자면 아니야. 부호. 마이너스 1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말 안 돼. 원래 운동량이 20이었는데 운동량이 마이너스 10까지 뚝 떨어졌지. 마이너스 10까지 뚝 떨어졌죠. 그러면 나는 원래 20으로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으로 뚫 맞고 튀어나왔잖아. 내가 얼마로 받았습니까?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I는 얼마? 30이죠. 10이 아니죠. 30이죠. 자, 그러면 맞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일단 유리 날아갔고 소민이가 혹시 정답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0이 아니고 얼마다? 30이다. 자, 기억보기.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20이다. 운동량 20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평균 힘의 크기가 만약에 300이라면 공과 벽은 0.1초 동안 접촉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식은 I는 FT. 우리 공식 이거밖에 몰라. 근데 I가 얼마나 했노? 충격량 I가 유리야. 그러면 30이죠? 그러면 만약에 힘이 300일 때 시간이 0.1초였다면 30이 맞겠죠? 만약에 300N의 힘이 가해졌다면 얘는 0.1초 동안 접촉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충격량 30을 받은 거다. DD다.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박수!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 정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또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진짜 인간적으로 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번에는 문제 하나를 맞춰봅시다. 138쪽에 13번. 자, 이 문제 도전. 좀 쉽지 않은데. 디귿보기 가속. 자, 이 문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유리는 답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몇 번? 5번 했지? 3번 했나?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또 내가 썼는데 우리가 아는 공식은 P는 mv, I는 ft밖에 없고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이 면적은 충격량이다. 요게 그냥 따라딱 나와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는 힘, 시간 그래프니까 4초 동안 30N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60. 이 삼각형의 넓이가 60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체에 가해준 충격량은 60입니다. 충격량 60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또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문제 잘 읽어야 돼. 처음에 정지에 있던 물체입니다. 그럼 잘 봐라.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얘는 처음의 운동량이 얼마? 0이죠. 자, 0으로 얘가 운동량 0으로 정지해 있었는데
얘한테 꾸준히 이 힘이 30까지 늘어났지만 어쨌든 플러스 값의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물체를 계속 플러스 값의 힘을 가해주고 있다. 나는 오른쪽으로 계속 힘을 주고 있다고. 그럼 힘이 가해지면 물체의 가속도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가해주는 힘의 방향이 계속 플러스 방향이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 값도 플러스일 거고, 이 물체는 계속 속력이 빨라질 거라고. 그러면 2초 될 때까지 플러스 방향의 힘을 줬고, 2초에서 4초 때는 힘이 조금 약해졌지만 계속 플러스 방향의 힘을 줬잖아. 나는 처음에서부터 2초 될 때까지도 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줬고, 2초에서 4초까지는 힘이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나는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중이다. 나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여전히 오른쪽이다. 2초 되기 전에도 오른쪽으로 힘을 줬고 2초 후에도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2초 후의 가속도의 방향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충격량 60은 이미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나중 운동량 P2는 60이겠지? 그러면 P는 MV에서 이 P가 60이고 질량이 2니까 P가 60일 때 질량은 2니까 그때의 속력은 30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 보기가 어때요? 맞아요.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 유리가 잘 찍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오케이, 잘 풀었습니다. 소민이가 맞출 뻔 했는데 여기서 힘이 이렇게 커지다가 감소하니까 이거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근데 반대가 아니라 둘 다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서 이건 다 플러스야. 혹시 이 그래프가 힘의 그래프가 혹시 여기 이렇게 증가했다. 여기는 2초다. 여기는 4초다. 여기는 6초다. 이렇게 돼 있으면 2초 될 때까지는 힘을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줬고 2초에서 4초 될 때까지도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4초에서 6초 사이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줬잖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라면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4초 이후에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그래프라면 힘의 그래프. 근데 얘는 2초를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의 힘이 둘 다 가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 방향으로 힘을 준 거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가속도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내가 문제를 풀고